안녕하십니까.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쓸데있는 이야기, 줄여서 몰쓸이입니다. 문선왕 공자, 무성왕 강태공, 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종묘, 문묘라고 말할 때의 묘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묻은 무덤인 묘와는 다른 말입니다. 묘, 조상, 성인, 신, 신주, 위판, 영정 따위를 모신 사당, 종묘, 문묘를 통틀어 이른다. 우리 귀에는 종묘와 문묘는 익숙합니다. 역대 제왕을 모신 종묘와 공자와 유학의 학자들, 우리나라 신라에서 조선까지 18분을 모신 문묘에서 종묘 제례학, 문묘 제례학 등의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하나의 묘가 있는데 바로 무묘입니다. 국가에는 반드시 문과 무가 함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 문무양반이라고 했습니다. 문묘가 문선왕 공자를 모신다면 무묘는 무성왕 강태공을 위시한 중국 역대 장수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강태공, 강상, 그의 선조가 여나라에 봉하여졌으므로 여상이라 불렀다. 무왕과 함께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건국했다. 병법서 6도를 썼다고 전해진다. 당나라 때 강태공을 무성왕으로 삼고 제사의 의식 또한 공자인 문선왕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역대 장수들을 함께 모셨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촉한의 제갈공명, 손자병법을 지은 손무, 한나라를 세운 한신과 장량, 병법서 2위 공문대를 지은 이정, 협의 상징인 관우 등 무인들을 숭상하는 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패권을 장악하였기에 무묘는 꾸준하게 지속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무묘는 폐지되었고 이후 관우를 모시는 관악묘가 여럿 세워졌죠.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파견된 명나라의 장수들에 의해 관악묘가 세워져 현재 서울에 있는 동묘가 바로 관우를 모신 관악묘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 숱한 무인과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인물은 반드시 무인의 호연지기가 없으면 창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고려를 건국한 왕건,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 등 무인이 되어야만 나라를 창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성왕은 누구일까요? 무묘를 주창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의 무신, 무성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아생, 신이 다행하게도 무묘도를 얻어 바치오니 원컨대 무묘를 훈련관 북쪽에 세우고 세종 13년 3월 17일 박아생은 세종대왕 때의 선비였는데 세종에게 무묘도를 바치며 예전 대신들은 문과 무가 한결같았기에 조정에 들어오면 정승이 되고 나가면 장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과 무가 나누어졌지만 문무를 함께 일으키니 국정을 다스리는 일은 문신들과 국가를 다스리는 일은 무신들과 하므로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문묘뿐만이 아니라 무묘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성지, 무성묘를 세워서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덕, 고려의 유금필, 강감찬, 양규, 윤관, 조충, 김취려, 김경손, 박서, 김방경, 안우, 김득배, 이방실, 최영, 정지, 조선의 하경복 최윤덕을 배양하게 하소서. 세조 2년 3월 28일. 양성지는 세종대왕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6명의 왕을 뽑힐했었죠. 특히나 세조는 양성지를 나의 제갈공명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양성지는 또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역대 시조와 왕, 충신을 배양하고 제사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 그의 무묘에 대한 주장에서 우리의 무인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의 무인들을 우리가 직접 존경해야 한다는 조선의 무묘에 대한 그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지의 건의로 세조는 무묘를 세우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종 때로 넘어갑니다. 세조께서 장차 무성왕의 사당을 세우려 하여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남긴 뜻을 받들고자 하니 여러 정승들과 의논하고 또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성종 1년 4월 15일. 무성왕 강태공은 권모술수로 주나라를 건국하는 공을 세운 것이니 만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아니요, 또 당나라 이후로는 무묘를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듣건대 중국에도 묘가 없다고 합니다. 성종 1년 5월 15일. 성종대에 들어와 양성지에 무묘를 세우고자 했던 뜻은 물거품이 됩니다. 조선에서는 이미 유학과 문신들이 뿌리 깊은 사상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난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성여신은 무묘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숙종에서 영종 때의 인물인 성호 이익 역시 무묘를 세우고 중국의 장수뿐만 아니라 이순신, 강감찬 등의 우리 무인들도 배양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명나라의 군사들은 우리 조선 땅에 관우의 사당인 관악묘를 세우고 참배했습니다. 문인과 무인은 동등한 문무양반의 두 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부가 축적이 되면 무인들은 언제나 팽을 당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불세출의 영웅이자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에서 확산된 무인 천시 형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난 내적인 단초가 되었고 끝내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부여에서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한 오이, 마리, 협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로 남아있는가? 유비는 관우 장비 제갈공명과 촉한을 세웠지만 총나라는 이대에 가서 망하고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와 고구려를 세웠고 28대 보장왕에 이르기까지 700년을 이어왔다. 중국 역대 최고의 제왕이라는 당태종 이세민을 안시성에서 활로 떨어뜨린 양만추는 또한 어떠한가?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고 고구려에 덤볐다가 을지문덕 장군에게 패한 수나라는 나라가 망해버렸다. 백제의 계백은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와 소정방의 당나라 연합군 5만 명을
단지 5천의 군사로 막고 버텨냈다. 흑치상지 장군은 또한 어떠한가? 신라의 수많은 화랑들과 김유신, 김원술은 매소성에서 당나라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삼국을 통일했다. 고려의 척준경은 정사의 그 무력이 기록된 최고의 장수이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몽고가 고려에 침략하려 했지만 고려는 7번을 막아내고 삼별초를 이끌면서 항쟁을 해냈다.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이순신 장군과 육지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정기룡 장군, 후금의 대군들이 단 한 명 두려워했던 김응하 장군, 정조대왕의 명으로 중국, 일본, 조선의 무예를 집대성한 무사 백동수, 수없이 많은 우리 선조들의 영웅담과 절개와 호연지기가 중국이나 일본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넘쳐 흐릅니다. 무협은 중국에만 있고 무사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와 치우의 싸움인 탕록대전에서 치우는 무신이자 군신입니다. 처음으로 창과 칼을 만들고 황제와 싸웠고, 한나라의 유방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치우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신의 나라이고 무신의 민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존감을 찾게 되면 무협과 무사들은 이 땅 위에도 살아 숨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신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